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끄럽습니다. 일단 네.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어떻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원칙적으로는 네.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 존중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우려와 때로는 분노를 예. 표시하고 계세요. 소위 말해서 이해운 전 의원이 예. 후보자가 내란을 옹호했다라는 예. 팩트 하나와 예.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네. 비하하는 그런 연극에 출연했던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크게 지금 분노하고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적어도 두 가지 조치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청와대에서 왜 이해운을 예. 후보자로 지명했는지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서 그리고 예. 지금 이 분노하는 지점들을 넘어서고서라도 지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예. 된다. 예. 첫 번째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이 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예. 반성의 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 안타깝게도 오늘 예. 기회였는데 예. 그 오늘 첫 출근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안 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더 아마 지지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이 예. 빠르게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상하다 예. 혹은 이렇게 약간 분노하고 계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예. 저도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예. 불렀던 지난 겨울에서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예. 만들어진 정부예요. 예. 그러면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소명은 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기존의 구체제 그리고 구기득권 세력을 바꾸고 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소명입니다. 예. 이 우리가 내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소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예. 하나는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수많은 개혁 과제들인데 그 개혁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어떤 내란 청산 과정이나 내란 종식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서 국민들께서 이게 왜 잘 안 될까라는 불안감들이 생기셨어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단순히 딱 이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불안감 그리고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면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께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는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통합과 실용 이걸 내세우는 건 이해한다. 네. 그런데 그 통합과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분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꼭 이 사람이어야만 했냐 통합과 실용이란 가치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KDI 연구원한 게 2004년인가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계엄 옹호에도 불구하고 이분만을 선택해야 되는 필연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묻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용주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라는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혹은 국민의힘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일이라고 송미령 봅니다. 장관 때 국민들이 꽤 호의를 표명했던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양보하지 않는 선 혹은 염려하는 마지노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을 자기 반성이나 자기 고백을 우리가 아직 듣지도 못했는데 기용했다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실용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냐에 대해서 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그 질문이 갖게 떠오르는 되는 거예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설명이 예. 필요한 것 같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예. 결국엔 국민들께서 검증하실 예. 거다라고 예.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승복할 만한 어떤 기량을 보여주느냐 청문회에서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예. 청문회 전이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진지하게 예.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12상 계엄에 대한 입장이 가장 큰 논란인데 제가 어떤 언론인으로서도 궁금한 거 하나는 장관은 실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부랑 철학적 어떤 방향이 같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계엄 같은 건 절대 안 갔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반성 어떻게 단절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경제 방향에 대한 철학이 동일한가 과연? 그 부분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이해운 후보자한테. 뭐 그 예. 부분도 당연히 이제 질문할 수 예.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예. 한데 오늘 그와 비슷한 그것과 예. 관련해서 일정 부분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뭐냐면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예. 다양한 이견을 가진 이견을 사람들을 충분히 토론하게 예. 해서 거기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예. 사람의 의견만 듣고 예.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인사 철학이다 보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적인 배경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접근법이 다르더라도 그런 접근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셨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것은 실용주의 접근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내란, 예. 내란을 극복했느냐, 그러면 이 정부가 내란 극복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예.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과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그리고 명확한 행동들을 지금은 더 빠르게 보여줘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청문회 과정에서 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뭐 배신자라고 굉장히 뭐 들끓고 있는데 뭐 반응은 이제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 의원들이 이혜원 의원을 옹호하면서 청문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점에 있어서 글쎄요,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곤란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럴 예. 수 있죠. 예.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예. 이런 입장들을 정리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예. 상황, 설명,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은 거기엔 좀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오늘 대통령 말씀은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네. 이 여론의 어떤 파고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 지명으로 끝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여지가 있는 거군요. 예, 해석상 그렇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 후보자 본인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이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내란 극복과 개혁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에 네.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네. 당과 정부가 빨리 합세해서 어떤 조치들,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했으니 예. 결과물들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예. 검찰 개혁도 지금은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이제. 예. 우리가 정부조직법은 통과시켰지만 정부에서 만들겠다, 국무총리 주재로 만들겠다고 했던 검찰 개혁법이 아직 예. 안 넘어왔습니다. 예. 이거 빨리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저는 1월 중에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빠르게 입법화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예. 됩니다. 그 제가 또 가진 하나의 우려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는데 말씀드린 장관이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하나 모아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평소 철학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럼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게 워낙 어떤 이 현 정부의 철학과 다른 경제 정책을 많이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토의를 통해 결론이 났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과연 자신의 어떤 직을 걸고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평소 기본소득 반대한다, 뭐 돈 풀지 마라 이런 얘기 수시로 해온 분이니까요.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라고 부분도. 봅니다. 분명히. 아주 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고 네. 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도 그동안 반대 입장을 펼쳤던 사람이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정책적 고민을 하고 예. 나니 맞다라고 해서 추진하면 예. 더 설득력이 커질 그건 것 그렇습니다. 같다. 예. 근데 본인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의 설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분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청문회 하여튼 지켜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좀 약간 미진하죠? 이거 아까 맞물려 있는데요. 네. 이렇게밖에 수사를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만 딱 예로 들면요. 양평고속도로 사무관인가요? 거기까지 네. 알았는데 그 윗선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했다. 이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요한 성과도 물론 있긴 예, 있었지만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큰 예. 특검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2차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 같긴 한데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파견 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이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해태했다, 예. 임무를 그런 해태했다. 의혹이 있죠. 이런 예.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집단 반발도 했었고요. 했지 않았습니까? 예. 돌려보내달라 예. 이러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권력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이미 버리는 카드였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도. 예. 그러면 나머지 기득권들 지켜오고 계속 네트워크를 쌓아왔던 이 기득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예측돼 것이었죠. 왔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종합특검을 가더라도 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예. 2차 특검을 간다라고 하면 파견 검사한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은 탈피해서 국수본이 중심이 되거나 예. 아니면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콜라보해서 이렇게 수사를 좀 이끌고 나갈 예. 수 있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 같이 예.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차 특검은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당에서는 예. 하겠다라는 입장을 당 대표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결정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내도 그렇게 원내 의총에서도 보고를 예. 했고요. 음. 그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특검이 성과를 내려면 검사들로부터 의존하는 이 과정은 예. 좀 탈피해야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예.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그 검찰 개혁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하고 중수청과 국수본이 수사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예. 그동안 검사가 했던 특수수사의 역량이 그대로 잘 이관되지 않을 거다라는 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들을 할 때 예.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협조, 공조 체제, 수사 공조 체제를 지금부터 예. 돌려봐야죠. 예. 그래서 저는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매우 좋은 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본 중심으로 수사를 예. 할 수 있게 특검을 간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국수본이나 검찰 혹은 공수처가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네. 수사를 해도 되죠. 사실은 우리 김건희 특검이 처음 네. 출범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비리, 예. 현대판 매간 매직이라고 예. 했던 이 비리를 수사하지 않으니 예. 그러니 특검으로 가자였는데 예.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수사기관은 윤석열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은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을 믿고 수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예. 않을까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위원 재판부 재판 결론에서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 의원님? 이건 일단 개인적인 어떤 저는 전망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직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그 비상계엄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리 다툼을 통해서 내란죄가 성립 안 해라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직위원이 무죄를 과연 모든 부담을 떠안고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쁘게 말하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면 무죄 선고하고 국민의힘 입당해서
다음번에 총선 출마하거나 네. 보궐선거 출마하거나 네.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네. 도피처로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아주 그건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극단적이죠. 국민과- 예. 극단적이죠. 예. 근데 그만큼 저도 이제 사법부를 신뢰하는 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만큼 지기현 재판부가 신뢰를 보여주지 않아왔기 예, 때문에 물론입니다. 이런 예. 가능성까지 열어두자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가능성이 그냥 마냥 허황된 게 아닌 게 지난번에 구속 취소도 모든 법조인들이 구속 취소 못한다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 지기현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고려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네. 법 왜곡죄를 네.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예, 네. 처리해 놔야 된다. 아. 통과시켜서 예. 도입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네. 1월 중순 중에 처리하겠다라고 아, 예. 당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중순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월 중순 중에 처리 쪽으로 가는 거군요 그건.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교 특검은 어떻습니까? 통일교 특검은 아마 여야 원내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법사위는 1월 초에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1월 초, 1월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1월 5, 6, 7 이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에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예. 1월 8일 날 본회의가 잡힌다라고 예. 하면 1월 8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하는 정도의 스케줄로 생각해서 법사위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야당과의 이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네. 사실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이견을 정리해가는 것도 방법인데 예. 이 법 자체는 양 당이 발의하면 이미 발의했습니다. 네. 양 당이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그래요? 해서 서로 안을 놓고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저쪽 안 중에 가장 못 받는 건 뭡니까? 제3자 특검을 못 하겠다 이유는 뭔가요, 야당은 지금? 야당은 제3자 특검의 개념이 아니라 예. 야당은 그 법원 행정처에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예. 것이죠. 법원을.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 법원의 불신, 예. 이 불신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법원의 추천권을 주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 다 됐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논란에 대한 입장은요? 네, 뭐 오늘도 네.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니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입장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진정성 있고 예. 책임감 있는 입장이 나와야지 뭐 가벼운 입장 네. 혹은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의 입장으로는 지금은 그 선을 그 한계를 넘어간 네.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요. 저 MBC 단독 보도가 또 뭐 얘기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강선우 의원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보도를 제가 정확히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아까 소개는 했었는데 그거 나오면 또 약간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예. 예, 들으셨죠, 약간? 네, 그게요? 예. 뭐 기사를 저도 예. 보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것도 이제 진위 여부는 더 확인이 확인해 봐야 필요합니다. 됩니다. 예. 예, 네, 예.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예. 여론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국민들께서 혹은 지지자들께서 예. 이 정도는 수인 한계를 넘은 거 아니야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 당과 정부에도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